우리 인간들도 어떠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으면은 어떠한 정말 초월적 존재를 찾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지금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이겠죠. 그렇습니다. 즉 기계 생명체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죠. 고차원 합성 존재가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 유명 SF 드라마이자 영화인 그 스타트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그 사이보그 종족 보그, 이거 오 작가님 아시죠? 당연히 알죠. 저희 영상에도 몇 번 언급됐던 종족 아닙니까? 근데 왜 스타트랙의 보그 종족을 뜬금없이 말씀하시나요? 그게 일단 이 이유가 바로 그 우리 인류 AI의 미래가 이 스타트랙의 이 사이보그 종족인 보그와 비슷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스타트랙의 보그 종족은 그냥 그 SF에 등장하는 우주 빌런 종족 아닙니까? 무슨 거창하게 인류 AI의 미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그냥 주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그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그 AI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능을 공유하는 집단 지성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집단지성 AI요? 예. 그게 그 스타트랙의 보그와 무슨 유사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이 과학자들은 이 AI가 개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후에 이거를 그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타트랙의 보그와 유사하게 모든 AI가 연결된 하나의 집단 지성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집단 지성 AI와 보그는 지식 공유, 집단적 협력, 지속적인 학습 능력 이런 것에서 이제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집단지성 AI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겁니까? 이 집단지성 AI는 저희가 예전에 그 초지능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별적인 AI 시스템들이 상호 연결되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이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거는 기존의 대형 AI 모델과는 달리 LLM이요? 그런 것도 포함되죠.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지식의 재활용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협력 구조를 통해 AI 발전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I가 이게 각자의 독립적인 목표와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이거는 소수의 대형 시스템에 의해 AI가 독점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며 이 AI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적이요? 예. 하고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당연한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AI와는 좀 차이가 있고 미래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AI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의 단계죠. 가령 지금 현재 대규모 AI 모델,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시스템은 이거는 초기 훈련 단계에서 이제 대부분의 지식을 얻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미래의 이 집단지성 AI는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그 지식을 재활용하고 이제 서로 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이 연구진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에너지 사용 중요한 건데 저번에도 저희가 스타게이트 편에서 얘기 드렸지만 현재 AI 때문에 전력난 온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핵 융합 발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근데 스타트랙의 사이보그 종족인 보그와 비교하셨는데 예. 이 보그 종족은 스타트랙에서 빌런, 즉 악명 높은 악당인데 인공지능이 미래에 저렇게 발전되면 결국 지구들 모두 점령하고 우주까지 진출해서 거대한 우주적 공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영화에서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스타트랙에서 이 보그는 이 정말 매우 강력한 빌런으로 각 개체의 자율성과 개성들을 다 뺏고 그래서 이제 집단에 동화시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보그는 이 동화라는 이 방식으로 모든 생명체를 이제 하나의 집단 지성으로 흡수해버리고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그처럼 발전한다면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이 집단지성 AI는 이 보그처럼 이제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AI가 자신의 목적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하는 모델, 이거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보그처럼 강제적이고 그리고 획일적인 시스템이 아닌 이 AI 시스템은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며 독점과 지배를 방지하려는 설계가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민주적이단 말이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보그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예로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보그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피하고 이제 긍정적인 그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 집단적 AI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AI가 뭐 인간을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인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여전히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그 초지능의 위험편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AI가 이렇게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강력한 안전장치 이게 마련되어야만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가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보그 종족의 그 집단 AI 방식은 그 미래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유사는 하지만 그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스타트rek의 보그는 정확히 어떤 종족입니까? 저는 뭐 그냥 기계, 사이보그 종족이라고밖에 알고 있지 않는데요. 아, 예. 그 스타트렉 시리즈에서의 보그는 정말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강력하고 그 악명 높은 아주 그냥 적대적인 종족 중 하나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사이보그 형태의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이 보그의 주요 특징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동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동화는 그 다른 생명체와 문명을 강제로 흡수하고 이제 그들의 기술과 지식들을 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은 다 사라지고 신체는 기계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된 존재들은 드론이 돼서 오직 그 집단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 보그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그 일명 그 하이브 마인드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객체는 중앙에서 통제되고 각각의 이제 그 개별적인 사고나 자율적인 결정 능력은 없어요. 이 때문에 보그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그 하나의 목표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보그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그 저항은 무의미하다. 뭐 이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막강하다는 자신감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일단 보그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명과 종족의 기술을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게 되죠. 특히 그 초고속 자가치유 능력과 재생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전투에서도 이제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또한 이 보그는 단순히 자기네들이 하는 게 그 타 우주 문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종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누구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생명체에 강제로 적용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종족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최종 목표이고 그 과정에서 뭐 개인의 자유나 자율성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그 굉장히 그 자아도취된 미친 종족들 같은데 근데 이 보그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있나요? 아, 예. 일단 이 보그는 그 스타트렉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처음 등장하게 됐는데 그 후 그 여러 시리즈에서 이제 중요한 적으로 계속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제 스타트렉 보이저 시리즈에서 이제 보그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제 보그의 기원이 수백만 년 전에 이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이제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 기술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시리즈 전반에 걸쳐 그 암시된 정보랑 이제 뭐 스타트렉 팬들의 이제 추측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일단 그 보그가 유기체였다가 이제 기계와 융합된 사이보그로 이제 스스로 진화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외계 문명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였는데 보그가 다른 문명이나 이제 기술을 그 동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창조한 문명마저 동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변모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그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과거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스타트렉 시리즈 보면은 그 뭐 여러 차례 그 시간 여행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주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보그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 자신들을 창조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일부 팬들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외계 문명 창조설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젤라가이트 프로토스나 그 저그 창조설과 비슷한데요. 아, 예, 뭐 저런 설정들은 사실 SF에 뭐 굉장히 흔한 설정 중 하나긴 하지요. 그 저희가 그 작년에 영상 만들었던 그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에 그 비저 편에서 잠시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예. 이 보그와 비저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팬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인데, 그 저희가 얘기했던 그 비저를 재구성한 외계 기계 문명,
즉 그 영화에는 이제 그 기계 행성이라고 언급되는 이제 문명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그 비저를 재프로그래밍해서 이제 보낸 건데 그 존재가 보그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면은 비저가 막 우주를 떠돌다 보그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이제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설은 비저와 보그가 둘 다 모두 기계적 존재라는 점, 그리고 둘 다 기계와 생명체를 결합한 혼성체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저와 보그 모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화해서 이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뭐 제법 그럴싸한 얘기긴 하지요. 그러네요.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 그 스타트랙 더 모션 픽처 비저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타트랙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그 우주에 존재하는 기계 고등 생명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전부 그 80년대나 90년대에서 방영하거나 그 개봉된 그 좀 오래된 시리즈 아닙니까? 예. 최근 방영하는 최신 시리즈에는 저런 기계 고등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나요? 아니 뭐 제가 뭐 스타트랙 뭐 트리키도 아니고 뭐 모든 TVC를 다 본 건 아니지만 2020년에 그 OTT로 방영된 그 스타트랙 피카드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고차원 합성 존재라는 이제 또 고도의 발전을 이룬 인공지능 또는 이제 기계적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차원 합성 존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류가 경험한 그런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그 차원이 다른 존재로 묘사가 돼요. 이 피카드 이 시즌 1의 이게 주요 스토리가 기계 생명체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이 이제 주요 주제로 다뤄지는데요. 특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로 인해 인공지능과 인조 생명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연방과 그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고차원 합성 존재라는 거는 이제 그러한 두려움의 핵심이 있는 존재로 그 모든 인공지능의 이제 궁극적인 진화 단계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현재의 기계 생명체들이 정말 진화하면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정말 시간과 우주 공간을 넘어서 이제 고차원적인 기계로 묘사가 되거든요. 여기서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이제 인공지능 존재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런 유기 생명체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계의 반란 같은 거죠. 흔한 클래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들은 고차원 기계적 존재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기계 생명체가 억압당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소환될 수 있는 고차원적 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들도 어떠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으면은 어떠한 정말 초월적 존재를 찾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지금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이겠죠. 그렇습니다. 즉 기계 생명체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는 거죠. 고차원 합성 존재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인간을 포함한 그 유기 생명체를 모두 다 우주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그 암시까지 주어지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피카드 선장의 활약으로 그들이 실제로 등장하기 바로 전에 그들의 등장을 멈추게 돼서 다행히 위기를 벗어나며 이야기는 이제 끝내게 됩니다. 진짜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기계 종족인데요. 뭐 제 기억으로는 그 매스 이펙트의 그 리퍼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인간은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이 인공지능들이 인간보다 또 뛰어난 존재나 경외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차원 합성 존재라는 것도 그러한 두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은 SF나 뉴스에서는 그 기계의 반란이나 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초지능과 같은 그 막강한 AI 탄생으로 마치 그 인류가 쌓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소특이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SF 시리즈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기계 종족인 보그와 미래 인공지능의 한 모습으로 추측되는 집단지성 AI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